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3일 밤에 벌어졌던 그 랜덤 계엄 사태, 그것 때문에 벌어진 우리나라의 핵폭탄급의 대혼란, 이것이 도대체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 수업도 하필이면 이번에 foreign exchange가 나오는 그 international finance 그리고 behavioral finance, 즉 감정이 어떻게 투자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이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어떻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떠한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고 책임을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신의 영역이에요. 이건 뭐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합리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알아서 내리셔야 된다. 다만 거기에 있어서 어떤 자료를 우리가 좀 봐야 될까 하는 거는 좀 같이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거는 US 달러 코리안 원 해가지고 investing.com에서 제가 스크린샷을 보여드린 건데, US 달러 값이 갑자기 그날 밤에 1440원 근처를 찍었던 추억이 아니죠. 근데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밤에 사실 저는 야근하면서 연구 작업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학생들, 제 교환 학생들과 그 우리나라 학생들 이 섞여 있는 톡방인데, 카톡방에서 저한테 막 질문이 밤 시간에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주는 게 버릇이 돼 있는데, 보니까는 뭐 환율이 뭐 1430원을 찍었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막, 이제 우리 괜찮은 거냐, 지금 크라이시스가 한 번 더 터지는 거냐 막 궁금해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가지고는 이게 뭐 호떡집에 불났냐 그러면서 지금 그때 한번 그 뉴스들을 보니까는 이게 계엄이래. 뭔 소리야, 계엄이 지금 30년 만에. 그래가지고는 저도 한번 뉴스를 보니까는 계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꿈이 아니라 생시구나, 악몽이 아니라 진짜로 벌어지고 있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이제 애들한테 급하게 얘기했어요. Don't panic. 일단 패닉하지 마라. 그죠? Emotion hurts your investment. 그러면서 니네가 특히나 우리의 나라에서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들은 지금 상황이 좀 좋지가 않을 텐데, 들어와 있는 입장은 또 그거랑 반대니까는 그건 좀 계산하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봐라. 애뮤니션인데 그거가 충분하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일단 진정은 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쭉 보시면은 US 달러 인덱스, 미국 달러의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측정하는 거죠. 보시면은 뭐 100 이상이니까 이제 전보다는 훨씬 강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최근 들어서 특히 최근 한 달 이내 한두 주일 사이에는 좀 내려오는 추세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코리안 원으로 쳤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한국에 대한 불신 이런 게 폭증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죠. 걱정되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면은 외환 보유가 얼만큼 되는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가이드에서 다운로드 받아봤어요. 보시면 데이터 가이드에 나온 바에 의하면 외환 보유고가 쫙 올라가서 지금 4천억 불 위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2, 3년 동안에 좀 쭉 피크를 치고서 내려오는 중이긴 한데, 이게 이제 원화가 좀 불안하다는 걸 좀 알 수는 있죠. 최근 들어서 이 외환 당국이 좀 방어를 위해서 많이 좀 쓰고 있는 상황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지만은 그래도 4천억 불 위고, 그 다음에는 외환 위기 97년, 98년 이때에 비하면 거의 뭐 10배가 넘게 많이 있다. 그래서 비축돼 있는 그 실타는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건 없고, 그러나 물론 4천억 불 선에서 간당간당 하니까 요거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사람들이 좀 패닉하겠죠. 심리적으로 사람이라는 거 어떤 그 전고점 이런 거 보고서 이제 사람들이 마지노선이다 뭐 이렇게 심리적인 그런 걸 셋업해 놓고서 이렇게 그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깨지는 날을 보면은 사람들이 좀 패닉셀 할 경우들도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걸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하나 더 보는 거는,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가 채권국이냐 채무국이냐, 달러 빚을 더 많이 졌냐 혹은 달러로 돈을 다 빌려준 게 많은가, 이 얘기를 보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순채권국이에요.
그리고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외환 보유고에 필적할 만큼 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외환 위기 당시에는 어땠는가? 우리가 순채무국이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특히나 단기 외채가 너무 많았어요. 종금사들이 정신없이 그냥 그 동남아시아에 나가가지고 무분별하게 단기 빌려가지고 달러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그게 일순간에 갑자기 이제 언와인딩 되면서 갚아야 되니까는 감당을 못 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은 순채권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거가 아니다 라는 거,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많이 달라도 정말 많이 다르다. 그 다음에는 물론 이때 한번 2008년 9년 이때 한번 아차한 적이 있었죠. 1,500원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보면은 외환 위기 당시에, 외환 위기가 아니라 글로벌 위기 당시에 혹시 우리나라 좀 부실한 거 아니야? 라는 퀘셔닝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이게 그 채권이 많이 줄어들기도 했었고 이런 기억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렇게까지 패닉할 상황은 아니다. 경제적으로 사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경제적으로, 금융적으로는 봤을 때는 선진국이다. 왜냐하면은 기업들과 여러분들, 개인분들이 다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죠? 시민은 선진 시민이에요. 정치권이 후진이라서 그렇지. 그 문제는, 지금의 챌린지는 뭐냐면은, 맨 위에 있는 분들이, 그죠? 어느 쪽이든 간에, 그 정치 쪽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건데, 그건 이때도 저때도 없었던 상황이긴 합니다. 그게 좀 큰 퀘스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민초들의 저력, 그죠? 이거는 좀 있긴 하다. 전과는 다르게 많이 있다. 라는 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외국인들이 팔고 튈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걱정들 많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지난 1년간 그 외국인들의 동향, 그 누적 순매수, 순매도를 봤습니다. 데이터 가이드에서 11월 초, 작년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를 본 이유는, 갑작스럽게 금감원에서 느닷없이, 이것도 또 느닷없이, 선진국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측 가능성이 필요합니다. 저 윗대가리에 계신 분들이, 그죠? 뭔가 정책을 발표할 때 느닷없이 이래 저래 하고 막 잡아적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예측 가능하게 하나하나 정책을 입안하시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뭔가 하나를 딱 하시기 전에 다 한번 실험을 해보고 충분한 1, 2년간의 실험 기간을 둔 다음에 결정 딱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시행을 하셔야 돼요. 미국은 그런 식으로 공매도에 관련돼가지고 했었거든. 근데 우리나라가 정책적으로 윗대가리의 정치가 후진국이라는 이유는 이 양반들이 옛날에 경험했던 게 후진국 경험밖에 안 했거든요. 이게 그 카리스마 쩌는 줄 알아. 느닷없이 뭔가를 하면은. 그게 아닌데, 그게 단적으로 벌어진 게 언제냐면은 작년 11월 초예요. 느닷없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미쳤어요? 큰일 날 짓입니다. 공매도란 거는 시장의 균형추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작전 세력이 어쩌고 시끄럽고요. 그런 것들 있긴 있다 하더라도 소수고 중요한 공매도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컨트리뷰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싹 다 깡그리 무시하고서는 전면 금지시키를 때려버린 거. 이 충격 그때 있죠.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는가 전 정말 궁금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1년 후에 그 느닷없는 짓 또다시 했죠. 이번엔 정치 매크로 차원에서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외국인들이 어떻게 됐는가가 저는 정말 관심이 많고 보니까는 희한하게 그때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다만 최근 들어서 8월 이후로 쫙 빠지는 거 보이시죠?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 이젠 나간다 라고 보시는 건 좀 어떤가 싶어요. 그동안 많이 참은 건 뭐냐면은 사실상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버넌스 이슈, 후진적인 지배구조
체제, 이것이 문제였다. 이것도 윗대가리 분들 얘기예요. 기업의 위에 계신 분들이, 그죠? 주주들 환원, 주주 환원을 얼만큼 적극적으로 해줬는가 하는 걸 보는 건데, 1년에 사태 터지는 거 보시면 아시죠? 오죽하면 밸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느닷없이 또 갖다 들이댔겠어요. 1월 말에. 그죠? 근데, 주주 환원은 할 생각 안 하고 계속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창업주 집안의 사람들한테만 유리하게끔 계속 그 스킴을 짜냈던 거, 탈세 뭐 혹은 편법으로 증여하는 거, 물론 상속세도 너무 지나치게 높은 거 문제 있어요. 그거 고쳐야 돼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편법으로 이짓 저짓 해가지고 빼먹는 거, 그죠? 그거에 손해보는 건 다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그런 것들, 소액 투자자들에 대한 권리가 부족한 거, 그런 거에 대한 문제들이 쭉 누적이 되어 왔었는데, 지난 십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이죠. 이거 하는 거 보아하니, 틀렸다. 하는 게 미적지근하다. 하는 게 눈에 보인 거죠. 그러면서, 8월 달 초에 그 엔캐리 청산이 들어갑니다. 엔캐리 청산, 갑자기 일본에서 이제 더 이상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걸 딱 말을 하자마자, 이게 막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와타나베 부인들이 엔화로 돈을 빌려줬다가 이제 이런 한국 시장이든 다른 시장에 투자했던 거,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그거 다 이제 이 엔화 그 이자율이 올라가니까는 아야야 안 되겠다, 걷어들여.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이 거시적으로 벌어진 거죠, 글로벌하게. 그때 충격, 그죠? 그 이후로 쭈르르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뭐가 벌어집니까? 삼성전자 쪽, 믿었던 삼성전자 이쪽에서 알고 보니까 HBM 뭐 이런 거에 기회를 놓쳤고, 그 다음에는 또 주주 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재, 그랬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HBM을 쫓아냈고, 그죠? 그 팀들은. 그런, 쫓아냈다기보다는 그 팀들 해산시켰고, 그 사람들이 다 SK로 간 거 보이시잖아요. 1년의 사건들, 그 다음에는 두산밥켓, 그 다음에는 또 고려아이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리고 최근에는 롯데그룹, 그죠? 이게 쭈루루룩 보니까는 희망이 없다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쭈쭈쭉 빠져나가는 거고요. 그 와중에 개인들은 어떻게 됐는가? 항상 개인들은요, contrarian, 즉 합리적인 투자자들의 반대편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초장에는 쭉 팔고 이러던 와중에 8월 1일 이후로부터는 쭉 사주는 역할을 해왔어요. 예, 그래서 얘네들이 팔고 나가는 거를 받아주는 게 개인들이었구나 하는 걸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도 것이죠. 이제 서학개미 많이 이제 투자하죠. 곧버스도 국장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갔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한 달 동안에는 이제는 바닥 밑에 지하가 있구나, 그걸 확인한 개미들도 이제는 떠난다, 국장을 쭉 떠나는 게 보입니다. 순매도, 그죠? 순매도 이런 쪽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 와중에 재밌는 건 뭐냐면은 기관 투자자들의 행동입니다. 연중에는 좀 뉴트럴, 중립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연초에 약간, 그죠? 금융감독원장님이 뭐라고 으르렁대고 빵빵 뭐 하니까는 쫄았죠. 그래가지고 좀 따라주는 척 하다가 에고 되돌아옵니다. 그죠? 잠시 해주는 척 하다가 되돌아오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특이한 건 뭐냐면은, 개미들은 이제 순매수가 줄어들고 순매도로 돌아서는데, 기관들이 누적적으로 순매수를 해주는 상황이고, 최근 며칠 동안 급격하게 올라가네요. 이게 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관들도 한 9가지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거, 혹은 우리가 좀 특히 관심 둬야 될 게 연기금의 움직임입니다. 기타 법인도 있는데, 연기금이 뭐냐 하면은 국민연금이에요. 누구 돈? 바로 여러분들의 돈입니다. 사학연금, 교수연금 여기 들어갑니다. 교사분들 연금 여기 들어가요. 공무원 연금 여기 들어가요. 우리 돈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위한 돈인데, 이걸 가지고서 주식시장에 얼만큼
매수를 했는가 매도를 했는가, 누적적인 순매수 순매도량이 쭉 나오죠. 보시면은 여기에서 올라가는 거일수록 매수를 하는 움직임이고, 내려가는 거는 매도를 하는 거예요. 순매도가 보이면은 가장 중요한 건 요 맨 끝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급격하게 순매수를 했고요. 특히 요 피레침처럼 쫙 올라갔죠. 이거 12월 3일 밤 지나서 4일, 5일입니다. 무슨 짓이에요? 이게 특히 8월 초에 또 팍 올라가죠. 8월 초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충격이 있었다고요. 엔캐리 청산 충격, 10% 지수가 10% 떨어지고 막 팍팍 떨어질 때 그거를 떠받쳐 주려고 그 뒤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연기금. 바로 국민들의 돈입니다. 이거 갖고 샀어요. 순매수를 막 합니다. 순매수를 막 하면은 그럼 주식시장이 떠받쳐지느냐? 보시면은 주가 지수를 봤을 때 우리나라 주가 지수 노란색으로 나오거든요. 코스피. 8월 1일 그때 촥 충격으로 폭락했다가 급반등, V자 반등하는 거 보이죠? 네, 물론 연기금이 그 큰 돈을 가지고 들어가서 순매수를 하니까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도 올라가는 게 유지되거나 그 선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쭉 올라가주면 더 좋겠죠. 그걸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려가는 추세를 막지는 못합니다. 이게 합리적인 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게 떠받친다는 거는 인위적인 부양이거든요. 합리적인 투자자의 행태는 외국인이나 기관, 외국인들이 대표적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이 투자하는 거. 그게 합리적인 투자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억지로 떠받쳐라, 정책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지속력이 없습니다. 이게 지속력이 없어요. 쭈루룩 떨어지는 추세를 막지를 못해요. 그럼 누가 손해다? 여러분과 저. 그죠?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리고 특히 마지막 판에 이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를 떠받치는 역할로 막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요. 걱정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V자 반등을 이렇게 하면 하게 되겠죠. 잘 되기 바랍니다. 근데 장기적인 지속성, 이거는 장기적인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미국 주식시장 그리고 나머지 다른 나라들 주식시장인데 서학개미 미국장 가신 분들은 지금쯤 43%, 45% 수익률이 나는 반면에 우리는 5%밖에 안 올라갔어요. 작년 11월 초부터 시작해서 봤을 때. 그 얘기는 우리가 한참 모자라다. 그리고 다른 나라 주식시장들 쫙 봐도 우리보단 잘했다. 평균 잡아서 한 20% 내지는 미국 빼도 한 10% 정도는 올라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너무 못 올라가고 있다. 이게 장기적인 하락 추세. 그죠? 이게 정치적인, 여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치적인 uncertainty, 불확실성. 이것이 너무 크게 폭발했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걱정되지만은, 그래도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거는, 단 하나 믿을 수 있는 거, 뭐랄까, 외환 보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중앙은행, 이게 좀 정치권의 영향을 덜 받고, 이창용 총재님이 좀 곤조가 있으신 분으로 좀 알고 있는데, 정치권의 영향을 안 받고서 이게 역할을 제대로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너무 패닉하지 말고 조심조심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떠한 투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 아닌 거 아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책임하에 판단 잘 하시고서 성공 투자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리고 이 모든 핵폭탄급의 사태가 제발 합법적이고 합헌적으로 그리고 평화롭게 잘 해결돼서 다시 우리나라가 잘 일어서는, 그죠? 제대로 선진국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